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민연금 탈퇴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탈퇴 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뜨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도 손해가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국민연금 탈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은 어떻게 됐는지요? 저희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지난달에 접수했고요. 네. 기초연금 사기로 아직 통보 처분을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마 내사 중입니다. 네. 한 차례 이미 무혐의 처분 났다가 재항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사대중증 질환 네. 공약에 대해서 당시 진영복지부 장관이 국회 장관 청문회에서 네. 캠페인용이었다. 네. 이제 당사자가 이게 애초 지킬 의사가 없는 공약이었다는 걸 실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검찰청에서까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요. 공약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 지키든 안 지키든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고요. 네. 당시에 저희가 기초연금을 고발을 꺼내 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 이번에는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야권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공약이 축소한 것으로 대통령 말을 믿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애초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관계자들이 다 실토하고 있고 공약 소요 자료, 재정 소요 자료를 보더라도 그 증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초연금 공약 사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혐의는 사기라는 말씀이시죠?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 제목을 걸었습니다. 네. 자, 이 국민연금 탈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탈퇴는 모든 분들에게 자유로운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예. 단지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든지, 네. 그 다음에 27살 미만의 젊으신 분들은 이제 생업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의무 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 대신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가입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분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 혹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대상들은 임의 가입자에 해당되겠군요. 예. 자, 이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탈퇴를 하시나요? 임의 가입자 중에서? 사실 그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서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예. 근데 임의 가입자는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엊그제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평균 수치로 그전에 하루에 한 80명 정도 탈퇴했다가 최근에 한 360명 정도 4배 늘었다 이런 언론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수치가 는 건 사실인데 이게 최근에 급증하던 수치였기 때문에 임의 가입자가 네. 그전엔 탈퇴자가 사실 거의 없었죠. 네. 일단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최근 기초연금 파동이 일고 나서는 탈퇴자 수가 늘고 있고 9월 25일 날 정부 방안이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는 365명 하루에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평균에 비한다면 한 4배 이상 탈퇴자 수가 늘어난 거죠. 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탈퇴 현상은 일단은 차치해 보고요. 평상시에는 왜 탈퇴들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이유와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적극적인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직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요. 네. 혹은 이제 올해부터는 61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 이제 61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로 지위가 전환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적극적인 탈퇴 혹은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제도 불신이 깊어지거나 혹은 소득이 어려워져서 네. 더 이상 가입하기가 어려울 때 탈퇴하겠죠. 예. 네.
그러면 최근 그 기초연금 제도가 발표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탈퇴자 수 한 360명 정도 되시는 분들,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급 연령에 도달했거나 또는 의무 가입 조건이 돼서 탈퇴하는 이른바 그 비자발적 탈퇴, 예, 이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탈퇴자 중에서 비자발적 네. 탈퇴자는 한 절반 정도로 파악되어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시할 수는 없는데 네. 나머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9월 25일 정부 방안 발표 이후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예. 이 중에는 한 1,000명 정도는 그중에 탈퇴 중에 절반 정도는 자발적인. 네. 그래서 그 제도 불신에 따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느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 평상시에도 있어 왔던 그런 비자발적 탈퇴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기초연금 제도 발표 이후에 탈퇴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이 임의 가입자들이 전체 국민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은 매우 작습니다. 올 초에 한 21만 명가량이었고요. 네. 올해 계속 그 수가 줄어서 그전에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줄어서 지금은 18만 명 정도 되는데 네. 현재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합해서 1,600만 명가량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18만 명이니까 1%를 조금 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의 탈퇴가 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어떤 인식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몇백 명이 더 늘었다 줄었다 가지고 공방을 벌였는데 예. 아직 그 수치의 절대적 크기는 크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입자분들이 이게 노후를 대비하는 자기의 그 설계도이기 때문에 바로 의사결정을 하진 않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절대적 수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크진 않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탈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다는 게를 주목해야 되고요. 네. 만약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이후에 탈퇴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우려합니다. 네, 뭐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인데 방치하면 뚝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네. 직장 가입자 등과 같은 그 의무 가입자들은 탈퇴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직장 가입자는 사실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탈퇴가 가능치는 않고요. 네.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지역 가입자라고 하면 지금 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 한 900만 명가량이 지역 가입자인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연금공단에서도 그렇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소득이 있다는 걸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자료 파악이 안 되고 네. 또 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해서 예외 처리해달라. 그러면 예외 처리해줍니다. 이게 지금 납부 예외자라는 제도인데요. 전체 900만 명의 지역가입자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납부 예외자예요. 예. 그 다음에 한 400만 명 정도가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이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소득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공단과 가입자들이 일정하게 뭐 협의 혹은 절충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이루어지면 네. 소득 자료가 아직 없는 지역가입자 쪽에 불똥이 튈 수 있고요. 네. 이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다 증명해봐라. 공단이 증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가입자 소득이 굉장히 이제 작으신 분들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만은 이분들로 지금 탈퇴가 지금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일 수 있죠. 만약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수치들을 좀 종합해 보면 아예 소득이 없다고 지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 450만 내지 5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이외의 분들도 소득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 정도는? 예. 그럼 한 600만 명 이상이 그 뭐라고 할까요? 잠재적인 납부 거부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납부 예외자들도 사실상 일부 소득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워낙 상황이 어렵고 경제 형식이 어렵거나 이제 제도 불신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도
담은 5,000원, 10,000원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내서 그래야 사실 이제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납부 예외자들도 넓게 보면 예. 사실상의 좀 그 자발적인 거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부분들은. 네. 그렇게 보면 지금도 제도 불신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여기에 저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게 더 많아질 개연성이 큰 거죠. 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예. 그 대통령은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뭐 아주 힘주어서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 불신이 상당수 존재해 왔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조그만 이제 부싯돌이 튀어도 확 이제 그 불이 붙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제도인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하는 명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까지 지금 전가되었고,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연금에 대해서는 그 말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탈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는 않고 있고, 또 실제 그렇죠.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초연금 제도 때문에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어딘지. 이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예. 저도 현재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하면 더 손해다. 예. 이거는 사실 조금 과대해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현실 실체는 지금 현재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바꿈으로써 현행 이미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 가입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거나 혹은 국민연금에 탈퇴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기초연금 방안을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즉 정부 방안이 아니고 예. 애초 공약대로 이행하거나 혹은 후퇴하더라도 지금처럼 장기 가입자한테 큰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네. 이거는 기초연금의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현행 정부 방안이 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느냐? 사실 이것은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초연금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중요한 변수들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돼 버렸기 때문에 예. 시행령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인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혹은 국회에서 이제 입법 예고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텐데 이런 독소 조항들이 손질된다면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했다고 해서 더 손해를 보는 경우는 저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소문들이 떠돌면서 지금 일부 가입자께서는 탈퇴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번 기초연금 공약 파기 내지 후퇴 이 논란 때문에 생겨난 불안 심리가 사실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해서 새로 도입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노인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 바로 어떤 훼손을 한다던가 어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본다든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금 정리해보면 네. 기초연금만 따지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10년 이내에 받으실 분들은 새로운 정부 방안이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보건보다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부터 20만 원을 상당수 어르신들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후 10년이 지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정부 방안이 더 연금액이 낮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30대, 40대, 50대 중반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 기초연금 방안이 이제 무조건 손해가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따지면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가입자들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 그 국회에서 최종 방안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더 가입하면 전체적으로 가입자가 더 손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국민연금 탈퇴 여부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예. 조금 국회 논의를 지켜보시고 또 국회에서 그런 독소 조항이 없어지도록 너무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네. 적절한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방송에서 국민연금을 탈퇴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나서서 빨리 이 뭐라고 할까 이 흉흉한 민심을 달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면은, 당장은 현행 노령연금 제도보다, 이렇게 수혜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노인분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 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65세 이상 노인들,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는, 이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투입돼야 되죠. 네. 예. 돈을 쓰고 욕을 먹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고령화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도 앞으로 15년 후, 즉 2028년에는 예.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는 걸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좀 앞당긴 거죠.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만 앞당긴 게 아니고 이미 당시 야권 후보도 그렇고 전체 국민적인 요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령화와 노인 빈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정부부터는 이제 가능하면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 드리자는 게 사회적 합의였죠. 예. 근데 이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더 들어가는데 욕을 먹게 되니까 억울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억울해할 일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국민적 사회적 합의로 확정된 일을 정부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이죠. 예. 네. 자, 국민연금의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적자는 2040년대 중반 정도가 네. 적자가 되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수지가 적자인 것이지 지금은 남아있죠. 그럼 고갈되는 시점은 언제쯤? 고갈되는 시점은 2060년,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한 50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덜 받진 않더라도 더 내는 구조를 계속 모색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애초 저희가 알기로는 보험료 인상을 굉장히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 초래한 문제입니다. 초래한 문제고, 저는 이번 기초연금 사태가 없었더라도, 예. 지금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를 정비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서 올해 하반기가 그 해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저는 지금은 연금보험료 인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기금 소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은 필요한데, 다른 나라들도 이미 기금 소진되었지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있다면 네. 국민들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인식하고 책임지고 그에 합당한 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많아지면 제도 신뢰가 생길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먼저 급선무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한 10년 정도 이후 그때는 이제 연금보험료 문제도 국민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 기초연금 파동 때문에요. 가장 지금 부메랑을 맞은 게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 신뢰가 현격하게 지금
많이 훼손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토대를 거의 요번에 허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동결은 저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상처로 앞으로도 두고두고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데요. 네. 정부가 지금 방안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또 공방이 벌어지고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요. 최근은 지금 상징적으로 일부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이게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고요.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직장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그 탈퇴가 허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히 청년 세대들의 네. 신규 가입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애초 공약을 지키라는 게 국민적 합의였고 국민적 열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애초 국민들에게 알린 그 공약대로 다시 원상 회복해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기초연금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정부 방안을 계속 이렇게 강행하게 되면 지금도 이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예. 저조차도 지금 이런 공간에서 아직은 국민연금 탈퇴를 결정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제안드리지만 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정부가 이 심각성을 진짜 제대로 인식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방송 내용은 국정감사 벌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군요. 얘기. 예,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